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 그리고 미국 금리 정책 관련 분석들입니다. 특히 요청하신 대로 요즘 계속 들리는 금리 인하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인지, 또 이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경제 생활에는 어떤 의미에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파월 의장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는데 그 배경은 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핵심은 그거죠. 2025년 6월 그 미 의회 청문회회 발언. 여기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네, 그랬죠. 그 근거는 미국 경제랑 고용시장이 여전히 아주 강하다 이거였고요. 맞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는 내리겠죠. 근데 그 시점은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이게 왜 당신에게 중요한 이슈인지 한번 명확히 짚어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금리라는 게 단순히 그냥 경제 뉴스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당신의 대출이자율, 또 뭐 예금 수익률, 더 나아가서는 투자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가치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 키워드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출 받기가 좀 더 쉬워지려나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대출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하. 흔히 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질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지거나 오히려 오른다면요?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지갑을 닫게 되겠죠? 소비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경제 활력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하 지연 상황이 바로 당신의 지갑 사정과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보면요, 단순히 그 경계 지표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이건 좀 예상 못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게다가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뭐 7월에도 인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는데 파월 의장은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시각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연준이 계속해서 데이터 의존적 접근,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어프로치를 강조하는 이유하고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수치라던가 고용 통계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측보다는 실제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로 이사처럼 조금 더 빠른 인하를 기대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한 연준 지도부는 아직은 확신을 갖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올해 한 4분기쯤 그때 첫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스탠스죠.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바로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 자체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 결정이 미국 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당연합니다. 특히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신흥국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 자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 특히 이 금리 결정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키 역할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늦춰져서 달러 강세가 길어진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려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 유출이요. 네. 그러면 이제 해당 국가들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오르고 또 달러 빚 상환 부담은 늘어나고, 이런 연쇄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특히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활짝 열려있는 경제는 이런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이런 요인들에 반영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미국의 결정 하나가 이렇게 도미노처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셈이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연준은 당분간은 지금처럼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 같다. 그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아주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를 닫은 건 아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겠다.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 이 원칙론으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네. 이게 바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경제 레이더망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발표되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크게 의존하고 심지어는 관세 정책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요. 만약 당신이 앞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경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 어떤 지표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꾸준히 발표되는 그 인플레이션율일까요? 아니면 고용시장의 온도 변화일까요? 어쩌면 또 다른 제3의 지표일 수도 있겠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경제 흐름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는 데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